1학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기후와 지형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 교과서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교과서로는 몇 페이지 안 될지 몰라도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으면서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가 봅시다.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모카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모카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아라레 지역에서 모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이 아라레는 말 그대로 여기 바다죠. 내륙에 있는 바다인데 옛날에는 크기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런데 주변에 이 모카밭이 만들어지고 농경지가 조성이 되면서 이 내륙에 있는 아랄해로 유입되는 하천에 있는 물들을 다 끌어다 쓴 거야. 다 끌어다 쓰다 보니까 아랄해로 들어가는 물의 양이 줄어들었겠죠. 나와 있죠. 그래서 위성 사진을 보면 89년에 이렇게 컸던 호수가 2000년, 2015년이 되면서 크기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호수였던 넓은 바다였던 지역에 물이 다 증발하고 남으니까 바닥에는 소금들이 흩날리고 작물들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이 지역에서 물고기를 잡던 배들은 이제 망가지게 된 거고, 여기 살던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걸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여준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랄해 위치 정도는 알고 가야 됩니다. 아랄해는 내륙에 있는 바다 중에 제일 큰 게 여기 카스피해인데, 이 카스피해 동쪽에 있는 조그만한 여기가 아랄해예요. 옛날에는 물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여기가 다 물이었어. 근데 지금은 물이 다 없어지고 땅으로 바뀌게 되었죠. 여기 이제 물이 일부 조금씩 남아 있는 건데 굉장히 축소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 이쪽 유럽이죠. 이쪽은 중국이고 이쪽이 카스피해 동쪽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에 해당된다는 거. 위치를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이제 교과서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 본문 내용 나가보면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오른쪽 그림은 밀레가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 지역의 농촌을 배경으로 그린 것이다.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낮잠 자는 문화가 발달했는데 그 이유를 자연환경과 관련지어 추론해보자. 이 지역의 힌트는 이거네. 남부 지중해 연안. 지중해 연안은 여름에 기온이 어떻다 그랬죠? 굉장히 고온, 건조하다 그랬어요. 이 지역은 낮 기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낮잠 자는 문화가 발달하게 됐어요. 이 지역을 선생님이 기후할 때 지중해성 기후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이 여름이 고온 건조고 겨울은 온난 습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하는 걸로 봐서 이거는 여름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여름이 기온이 매우 높아. 그러니까 이렇게 기온이 높고 그리고 건조하니까 그 수분의 함량도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런 상태에서 일을 계속하다 보면 사람들이 쓰러져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는 낮에 낮잠 자는 문화가 발달하게 됐는데, 이런 낮잠 자는 문화를 뭐라 부르냐면 시에스타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문화죠. 선생님이 군대 갔을 때가 한여름이었는데 7월 7일에 군대 갔는데, 여름이다 보니까 군대에서도 훈련병들을 낮 시간에 1시간씩 재워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걸 오침이라고 부르거든요. 낮에는 이제 훈련병들이 훈련하다가 쓰러질 수 있으니까 실제로 쓰러지는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오침 문화가 군대에도 생겼어요. 그게 유럽에 있던 시에스타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름에 낮 기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발달하게 됐다는 거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겠고, 이제 교과서에 있는 밑줄들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이니까 쭉쭉쭉 치고 따라오시면 돼요. 선생님은 그림 위주로 설명할게요. 요거는 세계의 기후대를 이제 5가지, 고산 기후까지 하면 6개로 구분해 둔 건데, 적도가 지나가는 곳 중심으로는 열대기후, 그 위에 건조기후, 그 위에 온대, 냉대, 한대기후 나타난다는 거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고, 그리고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 안데스 산맥이나 이쪽 로키 산맥, 중앙 아메리카 지역, 그리고 중국의
티벳 고원에 해당하는 곳, 여기도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라서 고산 기후가 나타난다는 거 파악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와서 이제 그림 또 설명할게요. 여기에 보면 책 제목 하얀 마사이라는 책이 소개되어 있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이 마사이족과 결혼한 그 스위스 여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가지고 줄거리가 뭔지 읽어봤어요. 요약된 걸 봤는데 스위스 그 백인 여성이 그 여행을 왔다가 케냐의 멋진 남자 그 원주민과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케냐 남자와 스위스 여성 간에는 문화 차이가 엄청나게 컸겠죠. 타락해가는 그 케냐의 남성 모습을 보고 자신이 생각했던 모습과는 다른 문화를 보면서 이 여자가 애도 낳고 살다가 결국엔 떠나가는 스토리예요. 뭐 새드 스토리인데 그런 내용이고 여기에서 포인트는 요거죠. 그 남자는 허리에서 무릎까지 오는 붉은색 짧은 천 하나만을 두르고 있었다. 그 대신 몸에 많은 치장을 하고 있었다. 그 이유가 기온이 높은 지역이니까 사람들이 옷을 많이 입을 수가 없겠죠. 대신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장신구를 착용했다는 거. 그거를 이제 요 글에서 인용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요건 닥터 지바고 영화는 동물의 가죽과 털로 만든 코트와 모자를 착용하였다. 여기 기후 지역이 대부분이 냉대 또는 한대 기후 지역이니까 이렇게 옷을 덥게 입은 거를 보여준 거고 그다음에 나시고랭이라는 요 인도네시아의 음식은 독특한 향신료를 사용한다. 왜 사용하는지 이제 밑에 묻고 있는 거고요. 말린 연어, 연어 같은 경우에는 찬 바닷물에서 잘 사는 생선인데 이 물고기를 잡아서 날고기로 먹거나 그리고 나중에 먹기 위해서 훈제해서 먹기도 하는 게 이 지역 캐나다 대번섬 에스키모들이 사는 곳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 지역 사람들의 문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로 내려서 봅시다. 밑줄 친 기역 미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를 각 지역의 기후와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기역은 아까 얘기를 했죠. 기온이 높기 때문에 옷을 간편하게 입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장신구로 치장하는 문화가 발달이 된 거고 다음에 니은 독특한 향신료 인도네시아 열대기후 지역이죠. 독특한 향신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지역은 덥기 때문에 볶음, 튀김, 향신료 등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지 음식물들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온이 높은 지역이어서 이런 걸 사용하지 않으면 음식이 금방 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디귿 동물의 가죽과 털 이유는 춥기 때문이죠. 한랭한 지역인데 한랭하기 때문에 곡물을 재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섬유질의 옷 같은 거를 우리나라가 입는 그런 옷을 만들 수도 없었고 그리고 대신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대신에 가축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니까 가축의 털이나 가죽을 이용한 옷을 입게 된 거고 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도 매우 추운 지역이야. 한랭하기 때문에 식물이 별로 없어요. 식물이 별로 없다는 얘기는 땔감, 연료가 별로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연료가 없으니까 불 피워서 뭔가를 해 먹을 수가 없겠죠. 또 하나 기온이 낮기 때문에 음식물들이 아까 열대기후와는 반대로 부패가 잘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날고기를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날고기를 섭취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얻는 이익은 높은 열량 그리고 비타민을 흡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날고기를 먹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미음은 여름에는 에어컨이고 우리나라 거잖아. 우리 교실에 있는 것도 이거죠. 냉난방 다 되는 거죠. 그 이유가 계절 변화가 뚜렷하기 때문이죠. 여름과 겨울 간의 기온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음 모든 별로 더위와 추위에 적응한 우리나라의 전통적 생활 양식을
조사야 발표해보자. 모든 활동 할 수 없으니까 쌤이 적을게요. 여름은 고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옥 중에 앞뒤가 뻥 뚫려있는 대청마루가 발달이 되어 있고 겨울은 추워요. 한랭하기 때문에 온돌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봅시다. 밑줄은 역시 여러분들이 쭉쭉쭉 치면 되는데 여기에서 열대기후 지역은 비가 많이 와서 빗물이 쌓이면 지붕이 무너지니까 잘 쓸려 내려갈 수 있게 급경사로 지었다는 거, 급경사 지붕 요거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건조기후 지역은 초원과 그리고 사막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초원과 사막을 구분하는 기준이 강수량 250mm예요. 초원을 다른 말로 스텝이라 그러거든요. 식물이 자라는 스텝과 그리고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아예 사막 기후, 건조기후가 이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구분하는 기준이 강수량 250mm에 해당이 됩니다. 250mm보다 많으면 스텝 기후, 초원이 펼쳐지는 거고 여기는 초원이 있어요. 그리고 250mm보다 적어. 그러면 여기는 사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나뉘어지는데 초원에서는 어쨌건 풀이 있어. 그래서 목축을 하고 목축을 하니까 가축들을 이용해서 가죽이나 털을 이용해서 집을 짓거나 옷을 해 입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확히는 우리나라처럼 가둬두고 기르는 목축이 아니라 풀을 찾아서 떠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그거를 유목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텝기후 지역에서 유목이 이루어진다는 거. 유목과 목축의 일종인데 유목이라는 건 유목은 먹이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목장처럼 한 군데 가둬두고 기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초원 지역에서 유목이 이루어진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사막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오아시스 물이 있는 곳 오아시스나 그리고 외부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을 그걸 외래하천이라 불러요. 외래하천 부근에서는 관계시설은 물을 끌어오는 시설을 관계시설이라고 그래요. 펌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펌프 같은 물을 끌어오는 시설이 있게 되면 관계시설이 있으면 밀과 대추, 야자 등을 재배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아시스 농업 그리고 물을 끌어와서 짓는 건 관계 농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조기후 지역의 특징은 주로 풀이 없으니까 흙을 이용해서 짓고 지붕을 평평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붕을 평평하게 하는 이유가 비가 안 오니까 지붕을 뾰족하게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평평하게 짓는 거고 그리고 강한 햇빛과 수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온몸을 감싸는 옷을 입는다. 우리 이슬람 사람들 그 사진 뭐 이런 데서 많이 보는 만수르 옷 생각하면 되겠죠. 온대기후 지역이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온대기후 지역은 3개로 우리가 나누어서 배우고 고3 되면 이제 뭐 4개로 나눠서 배우는데 어쨌건 이 중에서도 영국과 같은 서한 해양성 기후 지역 그리고 지중해 연안, 지중해성 기후 지역 이 두 곳을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영국과 같은 곳을 우리가 서한 해양성 기후 지역이라고 했는데 서한 해양성 기후 지역은 영국 신사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1년 내내 비가 와서 중절모 그리고 바바리 코트 그리고 우산 이게 필수품이라 그랬어요. 1년 내내 날이 흐려서 그렇다는 그랬죠.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아까 밀레 그림에 나왔던 것처럼 여름이 고온 건조하고 겨울은 온난수변한데 그거에 따라서 생활 양식이 환희하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영국 런던 연중수변한 곳에서는 흐리거나 비가 내리는 날이 많다. 이게 영국의 날씨라는 거죠. 그래서 모자를 쓰거나 비옷을 자주 입는 거고 우산을 가지고 다니고 이게 영국의 신사 조건이었죠. 지중해성 기후지역은 여름이 고온 건조하고 고온 건조한 여름을 잘 견디는 올리브, 포도 같은 농작물을 재배한다 그랬어요. 이거를 우리가 수목농업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목농업이 지중해성 기후지역에서 이루어진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넘어갈게요.
다음에 강수량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의 주민 생활에서 요게 바로 아까 말했던 급경사의 지붕이 되는 거죠. 지붕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빗물을 빨리 흘러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지은 거고, 그리고 바닥을 높게 띄워놨어요. 이렇게 바닥을 높게 띄워놓은 걸 뭐라 불렀죠? 이런 거는 고상가옥 또는 고상식 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바람이 통해서 시원하게 하고 해충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죠. 해충들이 여기 땅바닥에 많으니까. 다음에 근데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돼서 이렇게 집을 짓고 살지 않죠. 열대기후 지역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더우니까 여기에 처마 같은 걸 만들었어요. 이 처마를 만든 이유는 열대기후 지역은 하루 중에 낮 3시에서 4시 사이에 주기적으로 소나기가 많이 내린다 그랬어요. 그걸 스콜이라고 부르는데, 스콜이 내리면 사람들이 이동할 수가 없어. 그래서 비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 비 가림막 같은 걸 설치해 놓은 거예요. 다음에 강수량 적은 지역, 여기는 이제 건조기후 지역의 전통적인 흙집, 흙벽돌 집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건조기후 지역인데도 야자수가 자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다른 데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관계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면 과거에는 인간이 자연에 그냥 적응을 하고 살았어요. 순응했어요. 근데 현재는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기후적 제약을 극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보면 과거에는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았다면 현재는 기술 발달로 기후의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 인간이. 다음에 지중해 여름철 햇볕을 찾는 북서부 유럽 사람들. 이탈리아 지중해 연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 있어요. 엄청 많아. 그리고 여기 프랑스 파리는 서한 해양성 기후 지역이거든요. 프랑스 남부는 지중해성 기후고 프랑스의 북부는 서한 해양성 기후인데, 프랑스 파리는 서한 해양성 기후예요. 서한 해양성 기후는 맑은 날이 별로 없다 그랬어요. 1년 내내 흐려. 근데 우연하게 이제 맑은 날이 어쩌다 뜨게 되면 사람들이 막 일광욕을 하러 나오는 거예요. 일광욕 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일광욕을 좋아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게 돼. 자기들이 별로 누릴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지중해성 기후지역인 지중해 연안으로 많이 놀러 오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북서부 유럽은 서한 해양성 기후이고 남부 유럽은 지중해성 기후지역이라서 여기서는 일광욕이 가능해요. 근데 지중해성, 서한해양성 기후지역은 안개가 굉장히 자주 껴. 그래서 일광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일광욕을 할 수 있는 지중해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다음 넘어가서 이제 쭉 내려가서 여기서도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밑줄만 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는 에콰도르의 키토처럼 적도 부근의 고산지대는 연중 서늘하여 오히려 무덥고 습한 적도 부근보다 사람이 더 많이 거주한다. 여기에 적도 부근에 있는 해발고도 높은 산지에 봄과 같은 날씨 계속 나타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상춘기후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사진 위치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알프스 산지입니다. 1번. 이 문제를 풀려면 요 옆에 이제 있는 지도를 봐야 되죠. 여기가 알프스 산지고, 여기는 동남아시아 지역이고, 여기는 뉴질랜드고, 여기는 미국 내륙 쪽이고, 여기는 미국의 여기 캐나다쯤 되겠네요. 미국과 캐나다 경계에 있는 캐나다 쪽에 있는 갯벌 해안가 지역을 점 찍어 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는 안데스 산맥의 고산지대를 점 찍어 놨네요. 그럼 하나하나 이 위치 중요해요. 봅시다. 몰이라는 친구는 우리 지역 사람들은 고산지대에서 잘 자라는 라마를 길러요. 라마와 알파카 찾아보게 되면
당연히 지도에서는 이쪽에 해당이 되겠죠. 안데스 산지. 그리고 요 그림에서는 라마 알파카 있는 거 5번이죠. 하나 찾아냈고, 다음에 도안닝. 우리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관광 산업에 종사해 관광객들은 나룻배에 태워 멋진 지형 경관을 소개해주지. 여기 사진에서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에 해당하는 걸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서 관광과 관련된 거는 이제 4번과 6번이 되겠는데, 멋진 지형 경관. 나룻배를 탄다 그랬죠. 나룻배를 타고 지형 경관 보는 거 요거 베트남의 하롱베이가 되겠네요. 얘가 되겠어요. 그리고 에번스. 우리 지역 사람들은 바닷가의 굴량식장 갯벌 찾으면 되겠네요. 바로 여기가 될 거예요. 다음에 이시아는 우리나라 북섬, 뉴질랜드가 북섬, 남섬 두 개로 되어 있죠. 여기는 물, 수증기, 가스 등이 분출하는 간헐천이 있어요. 여기 화산섬이니까 맞죠. 다음에 로빈, 우리 마을은 알퐁스 도데의 소설인 별의 배경이 되는 곳이야. 이게 목동에 대한 얘기였죠.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온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는 교과서에 나왔어요. 그래서 수직적 이목하는 거 찾으면 되는 거고, 쌤 내가 사는 마을은 끝없는 평원, 대평원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하나 얘는 알프스 산맥에 있는 수직적 이목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얘는 갯벌에서 갯벌에서 굴량식 폐류를 이제 채취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얘는 미국이랑 캐나다 이 부근에 지금 지도에 찍혀져 있죠. 다음에 여기는 미국 내륙에 있는 대평원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대규모 곡물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는 베트남의 할롱베이인데 이걸 무슨 지형이라고 그랬죠? 지금 요거 탑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석회암 지형. 그리고 얘는 안데스 산지에 나타나는 상춘기후 지역. 고산지대죠. 고산지대에 나타난 상춘기후 지역에서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나머지에는 화산과 관련된 뉴질랜드의 간헐천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화산과 관련된 곳에서 나타나는 그 자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하나 앞에 거와 연결시켜서 정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벼농사와 인간 생활에 대한 내용, 선생님이 지금은 생략하고 나중에 우리가 등교 계약하면 그때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넘어갈게요. 자연재해 봅시다. 자연재해는 요거 밑줄 그냥 치시면 되고요.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쭉쭉쭉 이제 밑줄 치고 넘어오시고, 51쪽에 추론 1번 문제 요것만 봅시다. 이거 어렵진 않아요. 가에서 칠레 콘셉시온보다 IT 선생님이 보여줬었죠. 막 진흙 쿠키 먹는 거, 인명피해가 큰 이유. 칠레의 콘셉시온보다 IT의 인명피해가 더 큰 이유가 이 IT 지역이 지진은 더 약했어. 근데 IT가 칠레보다 훨씬 더 가난한 국가예요.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더 피해가 규모가 약한 지진이 왔어도 내진 설계가 덜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큰 거고요. 일본의 구마모토보다 구마모토랑 고베 중에 구마모토가 더 셌는데 고베 지역이 피해가 더 컸어. 이유는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이죠. 사람이 많은 곳이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에 나의 각 사례가 지진 피해를 줄이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여기 보면 베란다에 유리가 우리나라 보통 있는데 여기 유리가 없죠. 유리가 있으면 깨지면서 그 파편들이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진에 의해서 발생하는 2차 피해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유리창을 없애 놓은 거고, 요거는 사람 인자 모양의 전봇대죠. 덧대 놓은 거예요. 하나를 더 그 지진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요것도 선생님이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가 되겠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과서 정리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이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은 우리가 등교 계약하면 그때 다룰 내용들이니까
지금 한 것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